제3장 비누 및 계면 활성제가 나옵니다. 자, 시험에 비누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비누의 특성에서 장점이 있고 2번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좋은 점이고 단점은 나쁜 점이에요. 자, 좋은 점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세탁 효과가 우수하다. 그 말은 빨래가 잘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기름 성분을 잘 유화하고 미립화하여 세탁이 효과적이다. 이 말은 비누에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의 성분이 우리가 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밑에 계면 활성제 제가 설명할 거고요. 요 말이 나와야 되고, 거품이 잘 생기고 헹굴 때 거품이 잘 사라진다. 그게 비누의 좋은 점이라는 거죠. 거품이 잘 나야 때가 잘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거품 이름에서 여기 붙어있는 때들이 거품과 같이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떨어져야 때가 분산된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체에 해롭지 않고 합성세제보다 환경을 적게 오염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비누는 우리가 보통 빨래 비누 있죠. 사각으로 된 거, 그걸 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만들 때 식물과 동물에서 기름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지가 않고 자연에도 잘 다시 정화가 잘 되는데, 우리가 쓰는 그 가루비누, 하이타이, 슈퍼타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약품으로, 화학약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우리 환경에도 오염이 잘 되고요. 그래서 비누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또 세탁 후에 세탁물의 감촉이 좋다라는 것이 좋은 점이라는 거죠. 시험에 나쁜 점이 나옵니다. 나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누의 단점이 좋은 점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나오는데, 1번 산성용액에서 가수분해되어 유리지방생을 생성하여 세탁 효과가 없다. 자, 이것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산성용액은 뭐냐면 비누는 자, 우리가 산성, 중성, 알칼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pH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pH라고 시험에 나오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화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산성, 중성, 알칼리라고 나오는데, 산성은 뭐냐면 맛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짠맛, 신맛 있죠. 과일 먹으면 어때요? 신맛도 있고 달달한 맛도 있죠. 신맛 나는 거 다 산성입니다. 식초 같은 것도 다 산성이에요. 그러면은 달달한 맛은 다 알칼리 성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탁에서 보는 것은, 산성은 빨래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색깔을 잘 빼요. 알겠습니까? 탈수 현상 일어나게 해요. 색깔을 빼는데 잘하고요. 알칼리는 보통 비누나 빨래비누나 세수비누나 하이테 슈퍼 때는 다 알칼리 성분을 넣는 거예요. 이 알칼리가 들어가야 세탁이 잘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성은 우리 물맛처럼 아무 맛이 없는 것이 중성이에요. 산성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것이 중성인데, 이거는 별 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옷에도 손상이 없고요. 때도 그렇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중성세제로 빨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중성세제 마트 가면은 이렇게 물로 된 비누가 있어요. 중성세제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요즘은 옷을 입지만 하루 입어서 농에 넣기 힘들어서 그냥 빨래하잖아. 때가 있는 것보다. 그럴 때 그냥 중성세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옷이 손상이 없어요. 근데 알칼리나 산성은 색깔을 빼줍니다. 우리가 찌든 때나 색깔 이렇게 물 빼는 거 있잖아. 산성이 잘 되고, 알칼리는 때를 지우는데, 때를 지우다 보니까 옷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크나 모 같은 경우는 물빨래 하지 못하는, 세탁기 돌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알칼리 때문입니다. 이 비누가 들어가면 이 양모나 실크는 손상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 들어서 우리 머리카락도 털인데 이거 빨래비누나 하이탈리로 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부드럽지도 않고 이 손상을 입게 똑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양의 털도 사람 털이랑 똑같은 건데, 그걸 빨래비누나 뭐 이렇게 빨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 견도 동물성인데 우리 동물이죠? 우리가 우리 몸은 막 빨래비누나 이런 거 빨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피부가 부드럽게 해서 막 가렵게 난리 나겠죠?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실크나 양모를 드라이클리닝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알칼리 비누를 사용하면 옷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클리닝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성세제로 양모나 실크는 빨면 괜찮습니다. 알칼리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을 안 입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산성용액이라는 것은 그 물이 그냥 중성처럼 그런 수돗물이어야 되는데, 산성의 물이 있는 데서는 빨래가 비누가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성용액이라는 것은 물이 산성기가 있는 물에서는 빨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빨래비누는. 하지만 하이텔 슈퍼타인은 상관없습니다. 산성물이든 바닷물이든 바닷물 짭짤하니까 산성물 맞죠? 그죠? 그래서 빨래가 잘 됩니다.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하지만 우리가 동물에서 식물에서 만든 기름을 짜서 만든 빨래비누는 짠맛이 나고 식소맛 나는 그런 물에서는 빨래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돼서 유리지방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빨래가 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빨래가 안 된다. 이건 시험에 비누의 단점으로 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성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세탁 시 샘물을 사용하면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침전물이 생겨서 세척력이 저하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샘물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지하수물입니다. 온물에서 그 물은 보면은 어때요? 그 물에 다른 마그네슘이라든지 무기질, 미네랄 같은 게 막 녹아져 있죠, 그죠? 그러면 빨래비누가 딱 들어갔는데 저끼리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에서 이게 거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물 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얘가 비누가 거품 좀 내려는 거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빨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목욕탕 가보면은 어떤 물은 보면 뻣뻣하죠, 머리를 감으면. 그죠? 거품도 안 나는 목욕탕 있죠? 때도 잘 안 되는 데고 어떤 목욕탕 가면은 때가 밀기만 해도 때가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물에 섞여 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천수 같은 경우 어때요? 하기만 해도 때도 잘 나오고 부들부드럽죠?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하수물은 하면은 아무래도 거품이 안 나는 물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그 물 속에 이 비누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그런 금속 물질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럼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센 물은 뭐냐면 우리 땅속에서 물을 끌어들인 물이에요. 거기에 많은 이렇게 불순물이라든지 많은 금속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빨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이타입, 슈퍼타입 가루비누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지하수물이든 바닷물이든 어떤 물에도 잘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비누 있죠? 사각비누. 그거는 지하수물에도 빨래가 안 되고 산성용에서 빨래가 안 된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동식물의 유지를 원료로 사용해서 양과 가격에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비누를 만들려면 동물도 죽여야 되고 식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무한정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양이 죽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또 알칼리 성분이 첨가되어야만이 세탁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제가 말했죠. 알칼리 성분이 들어가야 때가 잘 지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비누에는 알칼리 성분을 넣어야 되고 산성 성분을 넣으면 때가 잘 안 지워진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안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 위에서 산성용에서 안 된다. 샘물에서 빨래가 잘 안 된다. 이것이 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누의 좋은 점 나쁜 점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끝났고 계면활성제 들어가겠습니다. 계면활성제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 한 페이지에서 거의 5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의 좋은 점 나쁜 점 아셔야 되고 이제 계면활성제 갑니다. 이제 계면활성제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잘 있는데 물로 씻으면 안 지워지죠. 그 기름이 후라이팬에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근데 트리오로 솔로 딱 해서 뭐 어때? 기름이 쫙 지워지죠. 그죠? 거기 거품 나는 게 계면활성제라는 약품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름은 물하고 섞이지가 않는데 물하고 기름이 섞이게 만들어서 그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면이라는 것은 물의 표면을 계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맨 위에 있는 부분 물의 표면이라잖아요. 그것을 한자로 계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활성제는 이 계면에 기름이 이렇게 보니까 둥둥 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보기엔 그죠? 하지만 기름은 필사적으로 붙어 있는 거래요. 물의 표면에. 알겠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벼워서 떠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이렇게 물의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그걸 계면 장력이라 해요. 그러니까 물의 표면에 붙어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면 활성제나 약품이 딱 넣으면은 이 붙어 있는 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툭 떨어져요. 물 속으로. 떨어지면 물하고 딱 섞이게 하는 유화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는데 유화제가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딱 넣어주면은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서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라이팬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트리오, 치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입 안에 기름기 먹고 나서 칫솔하면 입이 개운하죠? 거품 나죠? 거품 나는 건 다 계면활성제예요. 그리고 샴푸. 여러분 머리 떼있어서 샴푸하죠? 거품 나죠? 그것도 전부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도 우리가 기름때가 있죠? 근데 머리 감고 나면 기름이 다 빠져있죠? 그 샴푸에 계면활성제가 다 없애는 거예요. 자, 빨래 비누도 거품 나죠? 세수비누 거품 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때 있는 것들을 비누로 씻고 거품이 나면은 계면활성제 그거 하면은 기름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거품 나는 게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 치약 같은 거 거품 나는 그 계면활성제 먹으면 안 돼요. 그 몸에 독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맛있다고 꿀떡꿀떡 삼키지 말고 입을 많이 헹궈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애들 치약 보면 맛있는 치약들 많잖아요. 달달한 거 애들 쪽쪽 먹어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 몸에 독소가 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금방 안 죽지만 꼬랑꼬랑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약 같은 거 하면 다 뱉어서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거품 난다는 자체가 계면활성제다. 이건 뭐다?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게 하는 유화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자, 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란 수용액의 계면 장력을 낮추고, 계면 장력은 뭐다? 물 표면에 기름이 딱 붙어있는 힘입니다. 낮추고 기름을 유화시키는 약재다. 유화시킨다는 게 뭐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게 하는 거다. 이것이 계면활성제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 말이 나오면 답입니다. 또 두 번째, 좀 어렵게 표현된 게 뭐냐면 결면의 분자들이 흡착되어 친수기가 친유기를 가진 유기물질로 계면 장력을 저하시켜 미세를 형성해서 이러한 작용을 계면활성제란다. 이 말은 뭐냐면 친수기는 뭐냐면 물하고 친한 것들, 친유기는 기름하고 친한 것들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데 이것을 계면활성제 딱 들어가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든 분자라는 거죠. 알겠죠? 한 분자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뭐다? 친수기와 친유기. 물하고 친한 건 친수기. 우리 보통 친한 사람을 친구라 하죠. 그죠? 친수. 물하고 친한 건 친수기. 기름하고 친한 건 친유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한 분자 안에 딱 들어가게 해서 미셀, 거품을 일으켜서 떨어지게 하는 게 뭐다? 계면활성제다. 알겠습니까? 그 말의 설명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답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요거 정의를 하나 물어볼 거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계면활성제 종류가 있어요. 자, 음이 하나 있고 양이 있습니다. 음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것은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음이온을 다른 말로 아니온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카티온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것을 아니온이라고 이름을 하나 더 지은 거죠. 이름이 두 개예요. 아니온도 음이온과 똑같은 거고 양이온은 양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카티온,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두 개를 지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음과 양으로 딱 나눠졌어요. 음은 어떤 거냐면 음과 양 중에서 힘이 센 거는 양이 아니라 음이 힘이 셉니다. 음은 전기를 얻으면 음이 되고요. 전기를 잃으면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양이 힘이 세다고 남자들이 막 그랬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음이 힘이 셉니다. 양이 힘이 약해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결국은 음이온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양이온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음이온은 뭐냐? 힘이 세기 때문에 세정작용, 빨래때를 지웁니다. 알겠죠? 때를 지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세탁, 세정. 세정이나 세탁이나 세척이나 똑같은 말이죠. 카티온은 뭐냐면 양이온은 힘이 없어요. 전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지울 수 있는 힘이 없고 얘는 뭘 하냐면 정전기 없애고 그죠? 옷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게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이온은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되겠어요? 샴푸에 넣으면 되겠죠. 때 지우는 거니까. 그죠?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때를 못 지우니까 부드럽게 정전기 없애니까 린스에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린스에 들어가서 거품이 일어난 것은 양이온 계면활성제고 샴푸에 거품 나는 것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음이온이 하는 게 뭐다? 세척, 때 지울 수 있다. 세정작용하는 거다. 양이온은 때는 못 지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알겠죠? 못하고 정전기 없애고 옷을 보호하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표현했죠? 아니온 계면활성제는 세정작용이라고 딱 표현했죠. 그죠?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카티온은 세정력이 없어서 세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류 유연제, 대전 방지제가 뭐냐면 정전기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발수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요런 일만 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이온이 있습니다. 노는 음과 양이 없어요. 알겠어요? 없다 보니까 얘는 물 빨래도 하고 보호제도 하고 두 개 다 합니다. 마무리제도. 알겠죠? 음과 양이 없는 것은 두 개 다 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샴푸 하나로 샴푸 같은 게 있었죠? 샴푸 하나로 때도 지우고 머리 보호하는 게 있었죠? 그런 거는 노이온 계면활성제 넣으면 되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성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음과 양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음과 양이 두 개 다 있으니까 순한 거예요. 여자 남자 따로 있을 땐 괜찮은데 둘이 합해놓으면 순해요. 그래서 양성 계면활성제는 어떻다? 순합니다. 그래서 저자극성, 자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세탁하는 거, 몸 씻는 거, 샴푸, 린스 이런 데 쓰면 좋아요. 자극이 없다라는 저자극성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이온은 어떤 걸 한다? 힘이 있기 때문에 세척작용을 한다. 양이온은 세척작용을 못한다. 못하고 정전기 없애고 발수제, 물 같은 거 보호하는 그런 마무리제였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에 보면 계면활성제 성질이 나오죠. 얘가 성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요 1번부터 9번까지 요 중에서 아닌 거 나오면 답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어떤 일을 한다? 물과 공기 중에 흡착되어 경계면의 계면장력을 저하시킨다. 계면장력을 저하시킨다에 줄치세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계면장력을 높인다 나오면 틀린 말이죠. 그죠? 그렇게 시험에 장난칩니다. 계면장력은 뭐다? 기름이 물에 딱 붙어있는 힘이죠. 그것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죠. 두 번째, 한 개의 분자에 친수기의 친유기를 가진다. 제가 아까 말했죠. 계면활성제는 분자 하나에다가 물하고 친한 거, 기름하고 친한 거 두 개를 가진다. 그죠? 요게 답입니다. 분자가 모여서 미세를 형성한다. 물하고 친한 거, 기름하고 친한 걸 딱 하나의 분자에 만들어서 거품을 일으켜서 떨어지게 하는 게 미세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여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작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밑에 바로 별표인 거 있죠? 넘어가고요. 5번, 식물의 수분 효과를 향상시킨다. 계면활성제 약품이 딱 들어가면 촉촉해지는 거죠. 옷이나. 알겠죠? 수분을 막 침투시킨다. 이 말입니다. 식물의 약재 침투 효과를 증가시킨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약품이 옷에 잘 침투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식물에 묻은 오염 물질을 유화 분산한다. 옷에 묻었던 그런 때들을 유화시킨다는 것은 기름이 물에 섞이게 하고 분산은 때가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잘 섞여서 때가 잘 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름때를 잘 지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번, 오염 물질의 가용화를 촉진시킨다. 이 가용화는 뭐냐면, 자, 여러분 트리오로 그릇 씻어봤죠? 그죠? 그릇 씻고 나면 어때? 그릇이 부드럽죠? 오도독보다 매끌매끌하죠? 이런 것이 가용화입니다. 뭐냐면 한번 딱 때를 씌우고 나서 한번 코팅을 하는 거죠. 계면활성제가. 그래서 그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마찰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가용화입니다. 보호하는 거. 그런 형태를 만든다. 기포를 증가시켜서 세척작용을 향상시킨다. 계면활성제는 무조건 들어가면 거품이 납니다. 기포는 거품이죠. 거품이 나면서 그 거품 안에 때하고 기름때, 물때가 다 섞여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잘 나야 때가 잘 지워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뭐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이다, 성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계면활성제의 성질이 아닌 것은 하면 요게 말이 틀리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 계면활성제 작용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세탁작용이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비누가 먼저 침투합니다. 그죠? 침투해서 그 다음에 때에 흡착하죠? 흡착하고 나서 때를 떨어뜨린 게 분산이었습니다. 분산되고 나서 유연 현탁 작용을 해서 옷을 보호하는 형태가 된다 했어요. 그럼 계면활성제도 그런 작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수분 작용을 합니다. 먼저 물을 쫙 침투시킵니다. 계면활생제가 옷에.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침투를 합니다. 계면활생제가 딱 침투해서 유화작용 뭡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고 분산, 이게 떨어뜨립니다. 옷에서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가용화, 떼내고 나서 옷을 보호하는 형태로 만들고 나서 거품을 일으켜서 세척작용이 일어나는 이 단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세탁작용은 뭐 수분작용이랑 가용화라든지 기포작용 같은 게 없었죠. 그런데 계면활생제는 요런 단계로 때를 주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세탁작용과 계면활생제가 세탁하는 작용을 막 섞어서 내갖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반 세탁은 그냥 침투, 흡착, 분산, 유연했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면활생제는 요 단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다? 수분을 침투시킨다. 옷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거다? 침투한다. 계면활생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유화는 뭡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게 하는 작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분산,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나서, 때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 옷은 보호하는 형태, 부드럽고 그 코팅하는 형태로 가용화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포, 거품을 생기게 해서 세탁작용을 한다.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요 한 장에 거의 5문제인데 비누의 좋은 점, 나쁜 점, 특히 나쁜 점이 나옵니다. 나쁜 점을 찾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면활생제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계면활생제 뜻에 대해서 맞게 된 것을 찾아라 하고 나옵니다. 4개 중에 맞는 거 답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하는 게 뭐다? 양이온이 하는 게 뭐다? 라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계면활생제 성질, 계면활생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아까 1번부터 9번까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막 섞어서 나옵니다. 계면활생제가 하는 일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맞는 거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면활생제 작용입니다. 요 순서 있죠? 그죠? 요 순서를 이제 맞게 잘 된 것을 찾아라 나옵니다. 여러분 적는 건 없죠? 4개 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거 체크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요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장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제 종류가 들어가는데 세제는 우리가 뭐냐면 빨래하는 그런 여기서는 그 화학적인 성분을 말합니다. 약한 알칼리 세제인데 자 우리가 빨래비누에 들어간 세제는 전부 다 알칼리인데 약한 겁니다. 알겠죠? 약한 건데 pH가 10에서 한 11 정도 값이 알겠죠? pH 값이 10에서 11 정도 되는 알칼리를 씁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약한 알칼리성 세제를 빨래할 때 쓴다라는 거죠. 강한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중성 세제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겁니다. 그래 앞에 있는 걸 외울 필요 없고요. 됐고 그것만 알면 되고 3번에 합성 세제의 특징을 들어가겠습니다. 합성 세제는 뭐냐면 우리 가루비누 말하죠. 빨래기 세탁기 돌릴 때 그건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용해가 빠르고 헹구기 쉽다. 얘는 잘 녹는다 이거죠. 가루비누가 잘 녹습니다. 그리고 헹구기도 쉽습니다. 세탁 시 샘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아까 지하수물 빨래비누를 하면 안 됐댔죠? 하지만 합성세제는 뭐 바닷물이든 짠물이든 지하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빨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나 산성, 알칼리성에서 사용하다. 어떤 물에도 된다라는 거죠. 거품도 잘 생기고 침투력이 우수하다. 다 좋죠. 값도 싸고 원료 제한도 안 받습니다. 이거는 동물 기름, 식물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항약품을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면 되거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알겠죠? 그거 내가 안 적어놨는데 그것만 안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클리닝 용제 및 세정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나오면은 뭐 막 석유가 용제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면 어려운데 여기서는 딴 거 없고요. 제가 좋은 점 나쁜 점 외워라는 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리닝 용제는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석유, 휘발유, 에탄올, 벤젠 이런 걸로 옷을 빨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루비는 안 씁니다. 기름으로 하는데 그걸 다 용제라는데 용제 중에서 석유계 용제가 있는 거예요. 석유계 용제를 그냥 석유겠죠? 그죠? 석유로 이제 빨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주인 아저씨가, 세탁소 아저씨가 어떻게 되냐면, 석유 용제를 쓸 때, 내가 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아야 되겠죠? 옷에 좋은 점, 나쁜 점 알아야 돼. 그래, 그거 말면 됩니다. 자, 좋은 점, 장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점, 기계가 부식되지 않는다. 왜 나오죠? 옆에 보면. 석유 가지고, 석유라는 것을 드라이클리닝에 딱 넣어가고 옷을 돌리면 그 석유란 성분이 기계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독성이 약하다. 독성이 없는 게 아니죠. 약합니다. 석유라는 것을 돌리면 값이 싸다는 게 뭐냐면 저거 기름끼리 용제끼리에서 싼 거예요. 세제나 가루비에 비해서는 비싼 거죠. 그렇지만 기름 용제에 비해서는 값이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세한 어류에 적당하다. 이 섬세한 어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실크 견을 말합니다. 알겠죠? 견은 뭐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옷이 막 찢어지고 헤어집니다. 실크 맞죠? 비단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섬세한 어류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머리에 이거는 견이구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견이라는 소재를 딱 넣었을 땐 석유계 용제로 해서 빨래를 해야 손상이 없습니다. 알겠죠?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이 나옵니다. 세탁 기간이 길다. 이 말은 뭐냐면 석유는 가벼워요. 그래서 비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중이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비중이 약하다라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석유가 가볍다 보니까 어때요? 얘가 돌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사 이렇게 돌면. 그러니까 때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빨래 시간이 길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빨래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드리면 어때요? 때 꺼작물이 쪽쪽 나오죠? 그 빨리 끝납니다. 손으로 이렇게 치대는 것보다. 그 대신 어때요? 부드러운 원단을 빨래 방망이를 하면 됩니까? 다 찢어지겠죠? 작업복이나 걸레 같은 걸 몽둥이를 막 두드려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약하단 말은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야. 석유가 가벼워서. 이게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돌다 보니까 떼지우는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그래서 세탁 기간이 긴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섬세한 어류는 손상이 없겠죠.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빨래를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들은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어류에 적당하단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원인은 비중은 뭐다? 석유가 가볍기 때문에 천천히 돌다 보니까 어때요? 빨래 시간은 기는게 돼서 단점이 되지만 얘가 부드럽게 돌기 때문에 실크 같은 원단은 손상을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이 약한 것은 장점과 단점과 같이 해당되는 거죠.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다. 석유는 불 붙죠? 불이 붙는데 불이 붙는 점을 인화점이라고 해요. 40도 이상만 되면 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 더우면 보통 39도, 40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계가 열이 40도 이상 되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화점이 있다,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게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두 번째, 필터를 사용해서 청정화 장치를 해야 된다. 석유를 돌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터는 뭐냐면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장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튀김을 하면은 계속 하면 찌꺼기 위에 뜨면은 속꼬리를 걷어내죠? 그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걷어내고 그 기름 또 튀기잖아. 그죠? 세탁소 아저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석유를 한 번 쓰고 옷 빨래하는데 버리겠어요? 그 찌개가 한 번 걷어내고 그 석유를 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걷어내려면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서 자꾸 이렇게 걸러내야 되니까 또 돈이 드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세탁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석유 냄새 나죠? 우리가 세탁소에 양복 같은 거 드라이 맡기고 나면 한동안 밖에 걸어놔야 되죠? 석유 냄새 나죠? 이것이 안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석유계 용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그것만 나옵니다. 좋은 점은 뭐다?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독성이 약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값도 좀 쌉니다. 용제 중에서. 그리고 얘가 비중이 약해서 어때요? 섬세한 오류는 손상이 안 입어요. 이것만 좋아요. 나쁜 건 뭐다? 얘가 가볍다 보니까 천천히 도니까 빨래 시간이 20-30분 걸리는 거예요. 깁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요. 석유가. 알겠죠? 여기서 용제 중에 쫙 나오는데 불 붙는 거는 석유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다른 거는 처음부터 불 안 붙습니다. 밑에 거 나오는 거는. 불 붙는 거는 석유계밖에 없다고 머릿속에 딱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를 걸러내는 필터 장치를 꼭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거다. 세탁하고 나면은 냄새가 난다. 이것이 안 좋은 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알았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퍼클로에틸렌이 나옵니다. 이거는 석유가 아니라 에틸렌이라는 그런 용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용제가 무겁다고 했죠? 얘는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어떠냐면 퍽퍽 돕니다. 그러니까 빨래가 7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섬세한 오류는 어때요? 옷이 헤어져 버리겠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좋은 점 나쁜 점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비중이 커서 세탁 시간이 짧다. 7분 이내로 끝납니다. 얘가 무거우니까 팍 도니까 빨리가 팍팍 끝납니다. 아까 그 석유는 가벼워갖고 30분 걸린댔죠? 상압에서 증류가 가능하고 불연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석유는 어쩔 수 없이 찌꺼기가 나오면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에틸렌은 어떠냐면은 온도가 딱 되면 얘가 수증기가 싹 됩니다. 수증기가 되면서 어떤 온도만 우리가 보통 우리 상온에서 하는 압력만 딱 온도만 주면은 얘가 수증기가 딱 돼서 올라가고 밑에 찌꺼기가 있는 거 그럼 찌꺼기 그냥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압력만 낮추면 다시 물이 에틸렌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필터 장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상압에서 증류시켜서 찌꺼기 걸러내고 다시 증류된 것을 압력을 낮추면은 다시 액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필터가 필요 없고 불연성,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건 내가 석유계밖에 없댔죠. 나머지는 절대 불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좋죠. 빨래도 빨리 되고 필터 사용 안 해도 그냥 같은 온도에서 수증기 만들어서 찌꺼기 걸러내면 되고 그죠? 불 붙지도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섬세한 오류, 섬세한 한복이라는 것은 실크로 만든 한복을 말하겠죠. 무조건 섬세한 거 들어갔다는 것은 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때요? 벅벅 돌리니까 옷이 다 헤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계를 부시시키는 거예요. 이 에틸렌은. 그죠? 그래서 이 에틸렌을 돌리면 뭐냐면 기계가 손상을 입는 거죠. 그리고 독성이 아주 강해요. 석유는 독성이 약한데 얘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거죠. 그래서 토양과 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좋은 점은 어떤 거다? 에틸렌은 비중이 세탁 시간이 짧다. 그리고 뭐 필터 사용 없이 가만 놔두면은 지가 증류돼서 찌꺼기 걸러내면 되고 불도 안 붙는다. 아주 좋다. 나쁜 거는 애가 힘이 세다 보니까 섬세한 오류는 다 찢어버리는 거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거다? 독성이 있다. 그죠? 이 독성이 있다 보니까 토양하고 수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기계도 부시시키고. 그죠?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소개가 나옵니다. 불소개가 나오는데 불소개는 어떤 거냐면 좋은 점은 다 괜찮습니다. 섬세한 오류도 괜찮고 독성도 다 괜찮다. 얘는 매해 증류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해 이 불소개를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석유하고 에틸렌은 어때요? 석유는 필터 사용하면 되고 에틸렌은 그 한 번에 증류되기 때문에 계속 써도 되죠. 하지만 불소개는 한 번 써놓고 나면 또 갈아 끼워야 되고 한 번 쓰고 나면 갈아 끼워야 돼요. 주인이 잘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기 싫겠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물을 넣으면은요. 자, 석유계는 에틸렌은 물을 좀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불소개는 물만 넣었다면 기계도 부식되고 원단도 손상 입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어떤 게 괜찮다? 섬세한 오류도 괜찮다. 독성도 약해서 괜찮다. 뭐 비중만 증류만 매할 때마다 이제 갈아 끼우는 것만 힘들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물만 넣었다면은 어떻게 된다? 옷도 상한다. 기계도 부식시킨다. 알겠죠?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맨 밑에 2번 1대1 크로로에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름 자체가 1대1 크로로에탄 이게 다 이름입니다. 얘는 딴 거 없고요. 세탁 시간이 가장 짧은 건 이겁니다. 알겠죠? 자, 퍼클로에틸렌은 7분이었죠? 얘는 5분 안에 끝납니다. 알겠죠? 5분 안에 끝나고 다 괜찮은데 얘도 물만 들어가면은 섬세한 오류 손상되고 기계 부식됩니다. 자, 물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불소개와 1대1 클로로에탄입니다. 그죠? 얘들 물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빨래가 가장 빨리 끝나는 거는 뭐다? 1대1 클로로에탄이다. 요거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까 석유계 장단점, 클로로에틸렌의 장단점 나왔죠? 나머지
불소개와 1:1 클로로에탄 같은 경우는 다 괜찮은데 물만 들어가면 얘들은 찌약다. 그죠? 그죠? 그리고 빨래가 빨리 되는 거는 요거다. 이러면 이게 끝났습니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진짜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집에 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요 뒤에 청정학은 이제 나오는데요. 자, 세정에게 청정하. 요건 시험에 쉽게 나오는 방법, 조금 어렵게 나오고 가장 어렵게 나오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나옵니다. 청정화가 뭐냐면은, 자, 드라이 클리닝 하면 기름을 썼잖아요. 석유를 쓰든 에탄올 썼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한 번 쓰면 아깝잖아요. 이거를 다시 쓰기 위한 방법이 청정화죠. 기름을 한 번 쓴 걸 들어온 것을 어떤 방법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또 쓸 건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돈이 작게 들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에 꼭 나오는 거죠. 세탁소 아저씨한테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손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세탁소 아저씨한테 중요한 건데, 자, 청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청정하는 방법, 가나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청정화 방법. 1번 여가, 2번 흡착 방법, 3번은 중류. 요게 답입니다. 다 청정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니면 이 세 개가 아니면 답이 아닌 거죠. 이게 답. 이건 쉽게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씩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고등학교 나오는데, 자, 여가는 뭐냐면 아까 석유기처럼 필터를 사용하는 거 있죠. 찌꺼기가 있으면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는 것을 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는 청정화 방법을 하면 여가가 답이죠. 자, 2번은 뭐냐면, 흡착은 뭐냐면, 자, 기름을 계속 쓰면 색깔도 검해지고 냄새도 나죠. 그래서 시커먼 색깔을 빼고 냄새를 빼는 것이 흡착 방법인데,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탈색과 탈취. 탈취는 뭐, 탈색은 묵직직한 기름 색깔을 빼는 거고, 탈취는 이제 냄새가 찌든 냄새가 나죠. 그거를 빼는 겁니다. 우리가 튀김도 보면 자꾸 처음엔 노란 기름이 자꾸 튀기면 시큼한 기름이 되고 냄새도 꽁꽁한 냄새 나죠. 그거를 없애는 약품을 넣는 거죠. 흡착은.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기름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중류는 뭐냐면 끓이는 게 아니라 온도만 딱 높이면은 이 용제가 싹 수증기로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딱 올라가면서 수증기를 위에 놔두는 거죠. 그 밑에 찌꺼기가 있겠죠. 그거만 쏙 빼는 거죠. 온도를 낮추면 그게 다시 액체가 돼서 다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중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중류 방법에서 데운다라면 틀린 말이고 온도를 높인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더러움이 심한 용제 청정 방법으로 용제를 적정 온도로 증류시킨다. 온도를 체크하세요. 온도, 줄을 치세요. 알겠죠? 온도라는 말이 나와야지 뜨겁게 데워가지고 증류시킨다면 틀린 답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것 갖고 장난쳐요. 시험에 데워와서 끓여서 정류하는 방법은 하면 틀린 거죠. 온도를 그냥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온도를 높이니까 끓이는 게 맞지 하고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쉬운 건 뭐다? 청정화 방법은 여가, 흡착, 중류. 요게 답입니다. 알았죠? 여가는 필터를 사용해서 들어온 걸 걸러내는 거고, 흡착은 약품을 써서 나쁜 색깔과 냄새 나는 것을 없애는 거고, 중류는 온도를 높여서 어떻게 한다? 수증기로 만들고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겠죠? 그거를 다시 쓰는 거다. 요까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청정화 장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쓰는 기계가 나오는데 이 기계를 알아야 됩니다. 쉽습니다. 자, 기계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고, 두 번에 청정통식, 3번에 카트리지. 갖다 내 못 쓰고 보세요. 글자 보세요. 나오죠? 이 세 가지가 기계입니다. 장치입니다. 알겠죠? 위에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정화 방법은 여가, 흡착, 중류. 거기 쓰는 장치가 나옵니다. 장치는 뭐다? 1번 필터. 필터는 쇠만같이 이렇게 철조망같이 생긴 것을 찌꺼기 걸러내는 거죠. 여가할 때만 쓰는 거다.
그건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여가 필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청정통식은 뭐냐면 여가를 할 때 아주 넓은 면적에 많은 양을 싹 걸러내는 것이 청정통식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줄 쳤죠? 카트리지는 뭐냐면 앞뒤로 앞에는 여가하고 뒤에는 흡착해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세탁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카트리지식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시험에 요 딱 두 가지를 헷갈리게 합니다. 아주 넓은 면적을 해서 많은 양을 하는 방법은 청정통식. 앞뒤 접촉을 해서 한꺼번에 걸러내는 것이 많게 하는 거, 세탁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트리지 방식의 장치라는 거죠. 알겠죠? 요거만 내 줄치놓은 거 있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까지만 나와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이 나옵니다. 약품은 여가에는 약품 안 씁니다. 중류도 약품 안 씁니다. 흡착에만 약품을 씁니다. 자, 흡착은 뭐였다? 탈색, 색깔도 없애고 냄새를 없애죠. 그러면 색깔과 냄새를 없애는 약품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흡착에서 색깔, 탈색을 없애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활성탄소, 실리카겐, 산성베토, 활성베토 4개가 있죠. 그죠? 위에 보면 그 옆에 보면 탈색, 탈취 이건 외우지 마세요. 자, 흡착제에서 탈색, 색깔을 깨끗하게 하는 약품 이름이 활성탄소, 실리카겐, 산성베토, 활성베토라는 이 약품을 쓰면 어떻게 된다? 색깔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나 흡착제에서 탈산은 뭐냐면 탈취,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탈산은 냄새를 없앨 때는 알루미날케가 경질토를 넣으면은 칙칙하고 꼰꼰한 냄새를 없앱니다. 그럼 여러분 다 외우지 말고요. 자, 흡착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탈색과 냄새 없애는 거, 색깔 없애는 거와 냄새 없애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냄새 없애는 두 개만 외웁니다. 알겠죠? 알루미나케가 경질토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색깔 없애는 겁니다. 4개는 아시겠죠? 다 외워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흡착제에서 탈산, 냄새만 없애는 알루미나케가 경질토만 외우면 나머지는 4개는 뭐다? 색깔 없애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보기가 나올 때 이걸 이렇게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여가는 여가할 때 약품 넣는 것은 구조토입니다. 알겠죠? 맨 밑에 있죠? 이거는 그냥 여가 구조토 필터는 한꺼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딱 기억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정액 청정화는 꼭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올 때는 청정화 방법, 여가, 흡착, 증류 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장치가 있죠. 여가하는 필터가 있고 청정통식이 있고 카트리지가 있다. 이렇게만 딱 나올 때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흡착제에 쓰는 약품이 맞는 것끼리 바르게 이루어진 것을 찾아라고 나올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흡착제는 2개가 있습니다. 색깔을 없애는 게 있고 냄새를 없애는 거 있는데 탈산, 냄새를 없애는 2개만 외우라는 거죠. 나머지는 색깔 없애는 겁니다. 4개.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끝났습니다. 자,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재가공이 들어갑니다. 재가공. 재가공은 뭐냐면 가공은 처음에 옷이 만들어질 때부터 가공을 해요. 가공이 뭐냐면 자, 옷에 윤기가 없을 때 윤기 나게 한다든지 옷에 향기가 없으면 향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옷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걸 다 가공인데 코팅하는 거. 재가공은 뭐냐면 원래 옷이 나올 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세탁소 아저씨가 보니까 강택이 없으니까 세탁하는 과정에 강택도 주고 약품 처리하고 아니 물이 빠졌으니까 색깔도 주고 아니면 정전기가 난 정전지 방지하는 약품도 쓰고 옷이 무르니까 표백제도 쓰는 거 다 이런 것들을 다 재가공이라 하는 거죠. 자, 시험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에 세탁 후 꼭 세탁하고 났습니다. 이 세탁 후를 동그라미 치세요. 재가공은 없는데 빨래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의벽의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클리닝 업자는 뭡니까? 세탁소 아저씨죠. 업자가 여러 가지 가공약품을 사용해서 우리의 처리하는 것들 말합니다. 만약 물 빠졌으면 물 염색하는 것도 다시 재가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류 1번 가나 다 나오죠. 요걸 보겠습니다. 원당 가공의 성능이 저하됐을 때 원래 가공해서 윤기가 났었어요. 근데 빨래를 계속하니까 윤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아저씨가 여기다 윤기 좀 나는 약품을 처리하는 거죠. 두 번째 원단 자체의 성능이 저하됐을 때 원래 원단이 탄력도 있고 그죠?
단단한 태가 났는데 자꾸 빨래하다 보면 옷이 해고 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이 좀 힘 좀 있게 하려고 뭐 풀칠을 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가공지 약품을 넣는 것이 하나의 또 재가공입니다. 다는 원단에 새로운 성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처음 나올 때부터 정전기를 방지하는 그런 대전 방지제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자꾸 입으면 막 정전기가 나요. 그래서 세탁하고 나서 대전 방지 제품을 딱 넣으니까 옷에 정전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럴 때 재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 때.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가공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방축 가공은 뭐냐면 옷에 좀 먹는 거 있죠.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축 가공인데, 자, 나에 보면은 방충제의 냄새를 기피 현상으로 방충 효과가 떨어지는데, 자,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약품 이름 있죠? 파라디클로로펜젠 나프탈렌 장내. 요거 체크하세요. 자, 방충제에서 우리 농안에 넣는 것들 있죠? 나프탈렌 같은 거, 요 약품 이름입니다. 장내.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방충제에 사용하는 약품 이름에 요거 세 개가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아라, 아니면 아닌 걸 찾아라 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좀 눈여겨보세요. 나머지 방축 가공은 뭐다? 옷에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는 가공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씩 요 약품이 보기에 나올 때 있어요.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곰팡이 죽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옷에 곰팡이가 살았다는 것은 곰팡이도 생명이 있죠? 살아있어요. 근데 걔를 죽여야 되는데 방법. 가열한다. 막 뜨겁게 해서 죽인다. 두 번째, 햇빛에 자외선에 바짝 말려서 곰팡이를 죽인다. 세 번째, 탈산소는 뭐냐면 곰팡이도 산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못 마시게 해서 죽인다. 4번 가스봉이, 가스를 주입시켜서 죽인다. 5번째는 곰팡이 제로 있잖아. 약품 있죠? 그거를 써서 곰팡이를 죽인다. 이거는 뭐 안 해도 곰팡이 죽이는 건 알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표백 가공에 들어가서 하겠는데, 표백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표백은 뭐냐면, 자, 우리 흰 와이셔츠 같은 거 샀는데 자꾸 입으니까 누렇게 돼서 우리가 여러 집에 갈 때 표백제 쓰죠. 옥시크린에 좀 담가놓은 옷이 하얘지죠. 그게 이제 표백인데 그게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백을 그냥 빨래라고 생각했는데 표백은 가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가공? 재가공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탁소 아저씨가 손님이 흰 옷을 줬는데 보니까 자꾸 누러니까 표백제를 딱 넣어서 하얗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의 다른 새로운 약품을 처리해서 좋게 만들었죠. 그럼 재가공인 거예요. 그래서 표백은 가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백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은 산화표백제가 있고 산화표백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것만 공부할 것입니다. 산화표백제는 한화표백제 외에는 다 산화기 때문에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보면은 산화표백제는 뭐냐면 그 옷에서 산소를 빼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 표백제가. 그래서 색깔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원표백제는 다시 그 색깔을 산소를 넣어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산화표백제는 우리가 산성의 성분이죠. 산자가 들어가면 처음에 산의 성격입니다. 산성 알칼리에서. 그래서 산의 성격은 뭐냐면 이 색깔을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빼버리는데 거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소계와 과산화계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산화표백제는 크게 뭘로 나눠져 있는가? 염소계와 과산화계로 나눠져 있다. 밑에 나와 있죠? 기역, 니은, 그죠?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염소계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락스 있죠, 집에. 화장실 막 냄새 난다든지 이럴 때 락스를 사용합니다. 그게 염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독합니다. 독하기 때문에 엔가나 이런 부드러운 소재는 쓰면 이게 손상이 있고요. 우리 손 다음에 막 따갑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세탁소 아저씨가 이 염소계 표백제를 어떤 원단에다 쓰면 되는가 그거만 알면 되죠. 그러면 이 원단은 염소계 표백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결국은 그거만 물어봐요. 염소계가 뭐라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염소계는 락스를 했습니다. 염소계로 표백할 수 있는 원단만 알면 됩니다. 뭐다? 면, 마, 또 뭐 있습니까? 폴리에스테르, 레이원.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외우면 되겠죠. 그죠? 하면 안 되는 거 외우면 나머지 다 하면 됩니다. 양모, 견, 라이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자, 양털, 우리 머리털 락스 담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 아저씨 머리 락스 담그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양모는 안 됩니다. 실크, 동물에서 보면 그걸 락스 담그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죠? 라이론이 왜 들어가요? 라이론 합성성 있는데 얘는 꼭 동물성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기를 기름에서 원료를 뽑았지만 만들 때 아미드 결합이라는 방법으로 라이론을 만들었어요. 아미드 결합은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 구조로 라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기름에서 원료는 뽑았지만 만들어진 방법은 동물성 만들어진 방법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라이론 맨날 동물성 따라다녀요. 빨래할 때. 알겠죠? 그래서 양모와 견, 라이론은 염소계 표백제는 하면 안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그 외는 다 하면 되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면과 마는 염소계 해도 됩니다. 식물성은 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공 처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앞에 코팅을 입힌다든가 뭐 약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는 염소계를 넣으면 그게 색깔 다 변질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면 식물성 제품 중에서 면마 이런 것들 가공 처리한 거 그런 거는 염소계는 쓰지 마라. 왜? 그 가공약품들이 그냥 염소계 다 식혀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누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쓰지 마라. 그것만 유념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산화계는 어떤 거다? 모든 원단을 써도 된다. 알겠죠? 염소계만 조금 독하다 보니까 쓰면 안 되는 원단이 나오고 과산화계는 모든 원단을 표백할 때 써도 된다. 세탁소 아저씨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거는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옆에서 내가 많이 얘기해놨지만 그걸 하지 말라고. 알았죠? 자, 산화표백제는 크게 두 개가 있다. 염소계와 과산화계가 있다. 그죠? 염소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락스인데 염소계로 표백하면 안 되는 원단만 외우면 된다고. 뭐다? 양모와 견과 라이론. 동물성을 하지 마라. 락스 담그면 죽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과산화계는 모든 원단은 해도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과산화계의 종류 이름을 찾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 보면은 밑에 가나다, 가방산 나트륨, 가타산 나트륨, 가망산 칼슘, 과산화수소 막 나오죠? 과자로 시작되는 것은 다 과산화계입니다. 뒷글자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앞에 가짜로 되는 것만 답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옆에 과산화수소가 뭐 어떠고 저떠고 그거 공부 안 해도 된댔죠? 그냥 과산화계 종류 가짜로 시작되는 건 다 과산화계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화표백제는 공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표백제는 그 반대인데 한화표백제는 외울 거 없고요. 자, 종류만 알면 됩니다. 중화산 나트륨, 수산화 항산, 티타늄 스트랩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산화계만 아니면 다 항산화계죠. 하나죠. 한원 표백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보기가 나오면 과산화계 아닌 것은 다 한원 표백제로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한원 표백제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게 없고요. 거의 종류만 한원 표백제에 들어가는 거 맞는 거 찾아봐라 할 때 있어요.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럼 표백제는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어떤 거만 알면 된다? 산화표백제가 있고 한원표백제가 있는데 산화표백제는 두 개가 있다. 염소계와 과산화계가 있는데 염소계로 세탁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양모, 견, 라이론. 과산화계는 모든 원단 다 세탁해도 된다. 하지만 염소계는 어떤 거다? 식물성 섬유 다 되는데 가공 처리한 건 하지 마라. 알겠죠? 왜? 그 가공 처리한 약품이 다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락스가 너무 강해서. 자, 그리고 염소계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 붙인 게 있어요. 밑에 보면은 염소계 표백제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차염소산염이라고 이름이 있죠. 그죠? 밑에 마에 보세요. 염소계 이름이 차염소산염이라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염소계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차염소산염이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그거는 염소계 표백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찾았어요? 이름 찾았어요? 꼭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표백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표백이 잘 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거다? 1번 표백제의 화학적 성질. 그쵸? 이게 염소계인지 한온계인지 과산화계인지 따라서 표백이 잘 되고 안 되고 결정되겠죠? 화학적 성질이다. 표백제에 사용되는 온도, 물의 온도가 차가우냐 더우냐에 따라서 표백이 잘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표백제의 물기 정도, 이거는 표백제를 많이 넣었느냐, 그죠? 농도가 짙으냐 묽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백제의 적용 시간, 하루를 담가 넣었느냐, 표백제에 한 10분 담가 놓은 거에 따라서 표백되는 게 다르겠죠? 그 다음에 섬유 종류별 특성과 염색의 특성, 그쵸? 원단에 따라서 이 원단이 표백이 잘 되고 안 되고라는 것들, 염색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표백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백할 부위를 깨끗이 씻어서 중성 상태를 해라. 왜? 표백제는 산성이고 뭐 알칼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성 상태가 돼야 개 성질이 잘 활동을 합니다. 꼭 표백해야 될 옷들은 중성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지용성 약품이 묻어있으면 안 된다. 기름기가 묻어있으면 잘 표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반대 약품을 준비해라. 예기치 못한 탈색이 될 경우 물로 2, 3회 닦아내고 반대 약품을 중화시키면 다시 돌아오는데 염소계 표백제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산성의 얼룩 여기 보면니까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묻은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는 우리가 알칼리라 생각하면 산성으로 지웁니다. 알겠죠? 반대 약품을 지웁니다. 지웠는데 오렌지 주스 물만 빠지면 되는데 이 옷물까지 빠진 거예요. 그럴 땐 다시 반대 알칼리 약품을 딱 넣어버린 색깔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으로 이 얼룩을 지울 때는 알칼리 약품을 옆에다 두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우고 싶지 않은 물까지 빠지게 될 때는 알칼리 약품을 넣으면 그 색깔이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염소계 표백제는 안 돌아와요. 락스로 물을 뺀 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에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알칼리성 표백제는 반드시 중화해라. 알칼리든 산성이든 어떤 약품이 이 옷에 뺐으면은 그 약품 요게 알칼리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중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성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산성 집어넣으면 중성 되겠죠? 반대 약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효 발효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그 표백제에 넣고 나서 한 몇 분 정도, 한 30분, 1시간 정도 꼭 담가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면책 동의서를 받아라. 사람이 손님이 이거 표백 좀 해주세요 할 때는 손님한테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패도 책임 안 진다. 이런 거. 표백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색깔 없는 거 괜찮지만 색깔이 있는 옷 같은 거 잘못하면 색깔 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손님한테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 약품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라. 이것을 표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약품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돈을 달라라고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약품함에 넣어서 철저하게 보관해라. 표백 전의 치수를 기록해주고 유색 오류는 뭐냐? 색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봐라는 거죠. 먼저 표백제 사용하기 전에 한번 또 뒤쪽 부분에서 이 표백제 사용했을 때 물이 잘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손상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또 표백하고 나면 이렇게 치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백하기 전에 옷기를 좀 재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를 여러분이 그냥 유의사항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가공이 나온 나머지 여러 가지 또 가공들이 종류가 있는데 대전 방지는 정전기를 없애는 겁니다. 고심이 많이 나와요. 정전기를 없애는 가공은 어떤 거다? 대전 방지대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발수 가공은 공기가 잘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방수는 말 그대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류는 기름이 묻는 걸 방지하고 방호는 방호 옷좀 더러운 거죠. 더러운 때가 묻는 것을 가공합니다. 그 다음에 푸세 가공이 나오는데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푸세는 뭐냐? 풀 먹이는 거. 우리 옷에 와이셔츠 나는 거면 우리 풀 먹여서 옷을 빳빳하게 하죠. 그것을 푸세 가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 먹이는 것도 가공입니다. 옷이 힘이 없는데 풀을 먹여서 옷을 빳빳하게 만들죠. 그것이 가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푸세 가공을
주의점. 그 풀먹이는 건데, 옷이 마른 후 끈끈하거나 들어붙지 않게 하고, 얼룩 반점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쉽게 풀어지고, 사용이 간편해야 되고, 무색무취, 냄새가 없어야 된다. 가격도 저렴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풀세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풀을 먹였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세탁시 풀세의 오점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풀 먹이면 때가 원단에 못 들어가고 풀 위에 때가 묻겠죠. 풀 떨어지면 때가 또 같이 떨어지니까 옷이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부착된 오점이 떨어지기 쉽고 천에 강택이 있고 옷이 탱탱하다.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풀을 먹였을 때 옷이 어떻게 된다? 옷이 빳빳하게 강택이 되고 탱탱해진다. 그리고 섭리 오점이 직접 붙지 않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씩 푸세 가공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4번, 적당히 말린 후에 이제 옷을 다려야 되고요. 종류가 나옵니다. 전분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밀가루나 이렇게 감자가루 같은 끓여서 하는 게 전분풀이죠. 집에서 만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뭐 벽지 바른다 할 때 다 풀 끓여서 했잖아요. 그죠? 옷 같은 거 할 때도 와이셔츠 같은 풀 끓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분풀이고 학풀은 이제 마트 가면은 풀이 다 팔립니다. 스프레이 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CNC, PVA, 바인더, 시클풀, 스프레이 풀, 드라이 사이징, 이건 뭐다? 사람이 약품을 써서 만든 풀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시험에 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종류는 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고, 풀의 종류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학풀이다.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진단 및 보일러가 나오는데, 요거는, 보일러는 뭐냐면, 여러분, 세탁소에서 무슨 보일러냐면, 세탁소는 옷을 다릴 때 따뜻한 물이 스팀 다리미가 나오죠? 그때 항상 이 보일러에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누르면 뜨거운 물이 팍팍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게 보일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는 시험에 한 2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공부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키고, 나중에 시험 나올 때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거. 다. 넘어가서 7페이지 보면은요. 7페이지 보면라 보일러 계산하는 거 나오죠? 게이지가. 근데 진하게 나더라. 7페이지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없어요. 몇 페이지다?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보면은 보일러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 상관없이 여기 편집해서 그래요. 이거는 절대 압력을 구해라 할 때면, 자, 시험에.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계산하는 거,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보일러 계산 방법에서 절대 압력을 구해라는 말은 딴 거 없고요. 게이지 압력이 만약에 35다면 무조건 1만 더하면 답입니다. 알았죠? 여기 34면은 1만 더하고 20이면 무조건 1만 더하면 돼요. 그럼 그게 절대 압력이에요. 알았죠? 딴 거 없고, 즉, 보일러에서 절대 압력을 구할 때 어떤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1만 더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그것만 딱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계산할 거 없습니다. 밑에 보면 내가 표를 만들어준 거 있죠? 여기 네모난 거 펴 보세요. 압력이 1일 때 온도가 99.1. 요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1일 때는 99, 1에 가까운 숫자를 그냥 사는 거죠. 2는 119, 3은 132, 4는 142, 5는 152, 6은 158. 이것이 바르게 쫙 지어주는 걸 답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앞에 압력값하고 온도가 비슷한 것끼리 답을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그냥 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고는 안 하고 요 자체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